구독과 댓글은 영상 편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영주권이 정확히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영주권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죠. 세금 보고할 수가 있고, 미국 시민권자와 똑같이 소셜연금을 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디케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부어서 나중에 이제 의료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고, 미국 시민권자와 투표권을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유효 기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10년마다 카드를 리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카드를 리뉴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영주권이 죽는 게 아니에요. 다만 확인 작업으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영주권을 받으시면 그게 이제 영구 영주권이 됩니다. 그러면은 영주권이 있는 분이 한국을 가게 되시면은 한국에서는 장기간 체류가 불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법적으로는 1년 동안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1년 안에 들어오시면 법적으로는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180일 이후에 오시면 이민관이 이제 자의적으로 영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면 또 뺏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180일 안에 미국에 들어오시는 게 좋고, 더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1년은 넘지 않고 들어와야지 영주권을 뺏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만일에 1년 이상 체류하시려고 그러면 그 여행 허가사라는 게 있어요. 리엔트리 퍼밋. 그걸 받으시면 2년 동안 미국에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그리고 2년 후에 또 한 번 더 연장해서 또 2년짜리를 받으시고 총 4년이 보장이 됩니다. 한국에 계실 수 있는 기간. 구독과 댓글은 영상 편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영주권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종류는 이제 EB1, EB2, EB3, EB4, EB5가 있는데, EB1은 이제 특수능력 소지자들, 박사학위라든가 다국적 기업의 간부들이라든가 이런 경우, 그다음 EB2 같은 경우는 석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위 가지면서 관련 업종에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또 내셔널 인터레스트 웨이버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적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EB3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페셔널 학사학위 소지자. 그 다음에 2년 경력 이상 가진 사람, 숙련공, 필드워커. 그 다음에 2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사람, 비숙련공.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EB4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이민 신혼분들.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시민권자 남자한테 결혼을 했다가 폭력을 당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이 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성의 폭력에 대한 보호법이라고 해서 바와라고 해요. 그래서 시민권자 결혼을 했는데 폭력당했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준다. EB5는 미국의 이민국에서 지정한 특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리저널 센터라고 해요. 그 지역에 90만 불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아줍니다. 2년짜리 영주권, 또 2년 후에 영구 영주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기가 투자를 180만 불 하면 그때도 2년짜리 영구 영주권을 줘요. 또 2년 후에 10년 영주권.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게 EB2하고 EB3죠. 그걸 이제 보통 사람들이 취업 영주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학위가 있는데 경력이 5년이다. 그 2순위.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학위가 있을 때도 2순위. 예를 들어 컴퓨터 사이언스 그냥 학사만 있다. 그러면은 EB3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EB3 스킬드 워커는 예를 들어 뭐 셰프 같은 경우 2년 경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스킬드 워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의 매니저 같은 분들, 3순위 이제 스킬드 워커, 숙련공. 그 다음에 2년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들, 쿡이나 캐시어나 집 나라는 이제 포터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웨이트리스 이런 분들 다 이제 3순위 비숙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고, 학력이 낮다고 해서 영주권을 못 받는 게 아니고요. 학력이 낮아도 카테고리 안에 포함만 되면 다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취업 이민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각 범주별로 나누어 조건을 설명해 주세요. EB1 같은 경우는 특수한 능력 소지자들, 고학력자들이기 때문에 닥터 디그리가 있으면서 논문 수가 많다든지 상을 많이 받았다든지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출연했다든지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사장이나 간부들 같은 경우는 그 다국적 기업에서 일했던 경력하고 월급 받았던 명세서하고 직무들 이렇게 증명을 해서 이 사람들이 EB1에 속하는 그런 사람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회사일수록 이 다국적 기업 간부들은 영주권을 잘 받습니다. EB2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이제 그 석사 학위를 증명을 해야 되고 경력을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조건은 고용주가 충분한 재정 능력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자의 연봉이 10만 불을 책정이 됐으면 10만 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돼야 돼요. 그 재정 능력 검증은 텍스 리턴상에 순수익이 10만 불이 되면 재정 능력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 시트상에 순유동자산이 있어요. 순유동자산 실질적으로 매달 유동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면 우리 현금으로 화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유동자산이 또 10만 불이 돼도 돼요. 그때 이제 가장 많이 그 순유동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게 세이빙 어카운트 밸런스, 그 다음에 공장 같으면은 공장의 창고에 비축했던 인벤토리, 이런 것들이 순유동자산의 규모를 넓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이제 재정 능력이 되고 영주권 신청자가 범주에 맞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절차적인 문제. 구독과 댓글은 영상 편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보통 영주권 받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간은 통상 1년 반에서 현재로는 2년 잡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는 게 노동청에 적정 임금을 얼마로 책정해야 되느냐를 물어봅니다. 그게 한 3개월 반. 그리고 그 임금 가지고 광고를 2개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폼 신청을 하면 5개월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되면 바로 이민청원하고 신분 조정을 해서 바로 영주권 카드 수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폼 신청한 이후에 이민국에서 이제 오디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디트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광고 과정을 노동청이 요구하는 대로 적절하게 거쳤느냐. 비숙련고 같은 경우는 그 신문에 이제 광고를 2번 하게 돼 있어요. 선데이 뉴스페이퍼에. 근데 비숙련공도 마찬가지고 3순위 프로페셔널하고 2순위까지는 선데이 뉴스페이퍼에다가 3개를 더하게 돼 있습니다. 광고를. 거기다가 또 연방노동청에 또 따로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잡포스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에 공고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구한다는. 이런 과정을 이제 다 거치고 나서 하게 되면 보통 1년 반에서 한 늦으면 또 2년 정도 안에 이제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월크 퍼밋은 언제 나오는지. 월급 폼에서 이제 레이블 서티피케이션 LC가 승인되고 이민청원 140 신분 조정 I485를 신청하고 나서 5개월 후에 나와요. 이제 노동 허가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받은 이후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I-140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I-140은 이제 이미그런 피티션이라고 해요. 고용주가 신청하는 거예요. 서류의 목적은 뭐냐면 고용주가 싫지 않느냐와 고용주가 이제 영주권 신청자의 그 월급을 부담할 재정 능력이 되느냐, 이걸 증명해요. 그래서 그게 텍스 리턴으로 그 증명을 해요. 텍스 리턴의 순수익하고 그 다음에 밸런스 시트상의 순유동자산. 만약에 OPT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이면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월급을 노동청에서 정해준 적정 임금만큼 월급을 받고 있으면 그걸로도 또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재정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I-140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485가 무엇이고 또 무엇을 검사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485는 이제 신분 조정 신청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민자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범죄 기록이나 병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기존에 신분을 합법적으로 다 유지했는지 검사하고 싶거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신분 조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백그라운드 체크라고 하죠. 통상 예를 들어서 출생증명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기본증명서하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미국의 출생증명서를 대체합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이름이 뭔지, 생년월일이 뭔지,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뭔지 이걸 확실하게 이렇게 검증을 해두는 거예요. 그게 그 미국 이민 시스템에 다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 범죄 기록이 만약에 문제가 조금 많이 되는 건가요? 한국 일단은 범죄 기록은 미국 것이든 한국 것이든 다 문제가 됩니다. 이제 미묘한 경우인데요. 아마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리포트를 해야 되는 범죄인지 아니면 단순한 범죄인지 안 해도 되는 범죄인지 한번 해당 이민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범죄가 있다면 이민국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이제 조사를 하게 되죠. 다음에 취업 영주권 수속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취업 영주권 수속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자기가 신청한 직책에 맞게 자기가 학력과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영주권 신청해주는 회사가 재정 능력이 되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편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